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산타클로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 해 동안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산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타에 대한 사실.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아시아의 서쪽 끝에 리키아라는 나라에 파타라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마음 착한 주교가 살고 있었는데 몰래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죠.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이주했던 네덜란드인들이 세인트 니콜라스인 그의 이름을 산타클라스로 불렀는데 이 발음이 영어로 바뀌며 산타클로스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착한 어린이들에게 몰래 선물을 놓고 가는 할아버지를 산타클로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산타클로스가 완전히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원래 빨간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데에는 코카콜라가 큰 역할을 했죠. 1931년 코카콜라가 고용한 헤든 썬드블룸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 산타를 그렸는데 우리가 아는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산타는 이때부터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산타에게 편지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산타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보낸 편지들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로 갑니다. 산타 마을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정통성을 인정받는 곳은 바로 핀란드입니다. 1927년 핀란드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한 아나운서가 산타는 로바니에미의 코르바툰트리에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었죠. 그때부터 산타는 핀란드에 사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실 마을이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신비로운 느낌이 풍긴다고 하는데요. 만약 핀란드에 갈 기회가 있다면 산타를 만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산타클로스가 현대 문명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히는 25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남아있는 미국 최초의 기록은 뉴욕시티 뉴스페이퍼의 1773년 기록인데 한 이야기에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사용되긴 했겠지만 이 기록이 미국 문화에서 산타클로스가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라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영화나 만화, 각종 소설 등에서 산타클로스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잘 사는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원래 산타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산타클로스를 독신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세인트 니콜라스로부터 이어져 온 산타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클로스의 아내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49년 제임스 리스가 지은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레전드부터라고 하네요. 어린이들은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바쁜 시기죠. 재밌게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산타클로스의 썰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기계 및 항공우주학과의 레리 실버버그 교수는 전 세계에 2억 명의 어린이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선물을 주기 위해 약 7,500만 가구를 방문해야 할 것으로 가정한 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집들이 평균 2.62km씩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산타는 총 1억 9,633km를 이동해야 하고 이만큼의 거리를 24시간 안에 다니려면 산타의 썰매는 시속 818만 km로 달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선물을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실버버그는 산타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대가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썰매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 지상에 있는 우리의 시간과 산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단 몇 분이 산타에겐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사방팔방 다니는 산타. 그렇다면 산타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산타의 나이는 대략 1700살 정도입니다. 사실 웬만큼 짬을 먹지 않았으면 나이로 산타를 이기긴 쉽지 않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산타에 비하면 애기라고 볼 수 있죠.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거의 맨프러머스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충분히 산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울면 안 되겠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선물을 놓고 나오는 산타, 주거침입죄로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아도 나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죠. 하지만 산타는 사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성 조각사유 때문인데요.
형식적으로 산타가 몰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당방위거나 긴급피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산타가 몰래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거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 한다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죠. 산타는 풍족한 마음씨만큼 크고 둥근 곡선형 몸매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타가 그저 배 나온 할아버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산타, 근육질의 몸매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로완드 의대의 토마스 카발리에리 박사는 산타는 평소 빠르게 달리는 썰매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느라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집과 나이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또한 산타는 무거운 선물 꾸러미를 지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운동량을 늘리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전 근육 산타 할아버지, 앞으로 안 까불겠습니다.